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의 The 7 Habits Highly Effective People. 네, 오늘은 패러다임의 위력에 관한 챕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기본 원칙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차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차적인 것들은 1차적인 것의 토대 위에서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차적인 것은 성품, 그런 어떤 실체적 사실, 기본 원칙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능력,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갔을 때 금상첨화와 같은 삶의 효과성을 더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븐헤빗 책 안에서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패러다임을 점검하라입니다. 정말 패러다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습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칙으로서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나아갈까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세븐헤빗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들고 있는데 대전의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전의 지도를 들고 있는 분이 광주에서 목적지를 찾고 있다고 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세븐헤빗 책에서는 시카고의 지도를 들고 디트로이트에서 길을 찾는다 뭐 이런 애를 듭니다만은 한국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전의 지도를 들고 광주에서 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광주에서 길을 찾는데 대전의 지도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해라, 더 긍정적으로 해라, 적극적인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노력에 관한 부분이죠. 이것을 2차적인 성격 중심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올바른 지도를 가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광주에서 대전의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는다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팬데믹 시대,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세상을 보는 방식, 이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지 않고 이 시대를 그저 열심히만 잘 살아보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삶에서 효과성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저는 최근에 내비게이션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덕에 한 1년 정도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법규가 좀 바뀌기도 하고요. 도로가 새로 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척 불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실체적 지도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척 불편을 겪고 있었죠. 사람들은 놀랍게 이런 불편을 겪으면 곧바로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되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지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 뭐이죠? 영토에 관한 정보이죠. 우리는 어떤 실체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관점, 기준, 보고 싶은 어떤 의도 이런 것으로 사물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적 사실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이런 변화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정된 어떤 과거의 관습과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변화된 사실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훨씬 더 효능감이 떨어지겠죠. 스티븐 코비는 이런 실험을 저에게 한 가지 또 소개해 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어떤 실험이죠.
학생들의 2분의 1에게는 이런 사진을 교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젊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2분의 1에게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약 10초간입니다. 10초간. 그리고 2분의 1에게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높아지 않습니까? 높아져. 예. 그래서 이 10초간 관점을 조종당한 거죠. 조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점이 조율된 이 두 집단이 이제 하나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자, 이 사진을 보게 된 두 집단은 각자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네. 한국어 여러분, 이 실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한쪽은 젊은 여인을 25세 정도 된 젊은 여인을 이야기할 거고 한쪽은 80세가 넘은 노파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간극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의견이 대립이 있거나 다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어느 쪽이 잘못됐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관점, 정보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의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봤던 것은 뭘까요? 실제 사실은 하얀 백지에 잉크로 그려진 어떤 이미지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미지. 실체적 사실은 그거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한 거이죠. 그 해석은 어디서 왔느냐? 과거에서 오는 거죠. 과거.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해석,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패러다임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마치 실체처럼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이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객관적이다라는 주관적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주관적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패러다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가?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체적 사실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이 두 집단 간의 의견은 정말 분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집단이 실체적 사실에 접근하고 보면은 이 두 집단 간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통합되어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을 강요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 실체적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서 이해의 관점이 올라오죠. 거기서 바로 상대를 이해하는 힘이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부딪혔다, 불편하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팬데믹 시대, 뉴노멀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기초적인 습관일 뿐만 아니라 관점이고 원칙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관점이죠. 나의 내면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면의 태도를 점검해 보지 않고 노력의 양만 늘리거나 성과를 내는 어떤 기법만 도입한다고 해서 성과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티븐 코비의 이런 통렬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깊은 이런 제안들을 곰곰이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차츰차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정말 부지런함이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광주에서 대전의 지도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더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갖다 주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의 정확성이죠. 지도의 정확성. 실체적 사실을 파악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검이 그 무엇보다도 더 먼저 그 노력보다도 어떤 기법보다도 더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코비는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가지의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하거나 또 파악하기 이전에 있는 실체적 지도가 있죠. 그 실체적 지도. 그 다음에 그 실체적 지도가 파악이 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 두 가지를 코비는 정확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발견하는 힘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전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체적 사실은 뭘까요? 팥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길러서 파가 자라나면 그걸 수확을 해서 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실체적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가치관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파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내게는 어떤 성과가 거두는가? 그것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성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의미를 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가치관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런 실체적 사실의 기초에서 가치관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파 심은데 팥 난다, 파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무슨 일 아시겠죠? 내가 인생에서 거두고자 하는 열매를 씨앗으로 심는 지혜로움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은가요? 그 성과에 여러분 행복을 거두고 싶은가요? 또는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가를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채 결과만 중시한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성과가 높기를 바라고 인간관계가 원활하기를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캠페인이나 한 번의 강의나 어떤 해법으로 한 번의 이벤트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분위기를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 나의 패러다임을 재점검해보지 않고 그의 고결함과 본래의 가치를 재발견하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지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세븐의 미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한 인사이드 아웃, 정말 내 내면의 패러다임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가 이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도 너머에 실체적 사실로서의 나의 주관적인 판단 이전에 실체적 사실로서의 지도는 또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이것을 구분해서 파악하는 힘. 이것이 바로 어떤 성과를 내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황금거의 여러분 어쩌십니까?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재점검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러다임을 재점검하여서 실체적 사실에 다가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맞는 올바른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패러다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 또 2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봬요.